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지후랑 소환이가 아니다. 주양이랑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영상 꼭 보고 주말 동안 꼭 봐야 돼. 그래야 월요일날 수업 올 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지금 페이지 교재 184페이지에 대표 유형 몇 번? 2번. 합사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어서 선생님 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1번 읽어볼게요. 보영이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과? 4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 5개. 5개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영이 가지고 있는 돈은 자,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2장이 아니라 4장이네. 4장과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를 가지고 있죠? 5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짜리 물건을 사지? 3,500원짜리 물건을 한 개 사고 거스름 돈 없이 그 값을 자, 거기다 주쳐 지불하는 방법의 수지. 무슨 수? 지불하는 방법의 수. 나중에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랑 다르거든. 나중에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1,000원짜리랑 표를 만드는 겁니다. 얼마짜리? 500원짜리로 만드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 돈 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돼? 3,500원 만드는 거지. 네.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 가능해? 1,000원 1,000원짜리 3장과 어렵지 않습니다. 500원짜리 한 개. 어렵지 않지? 두 번째 케이스는 1,000원짜리를 몇 장? 2장. 그럼 이때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뭐냐면 얘가 금액이 훨씬 더 커 안 커? 금액이 큰 걸 먼저 기준 잡는 거야. 뭐라고? 금액이 큰 것을 기준 잡으라는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 지폐로 2장 내면 남은 돈 얼마야? 1,500원을 내야 되지. 네. 그러면 500원짜리 몇 개를 쓸 수 있는 거야? 세 3개. 자, 그 다음 만약에 1,000원짜리 지폐가 한 개면 5개. 5개지.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얼마씩 커지지? 2씩 커지지.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여기서 숫자가 하나가 줄어들면 1,000원 대신에 500원짜리 몇 개 쓰는 거야? 2개를 쓰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3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자, 2-2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 풀었어요? 자, 쌍둥이 문제 2-2번입니다. 자, 2-2번은 자, 수정이가 현재 돈을 얼마짜리 갖고 있냐면 1,000원짜리 지폐를 몇 장? 3장. 그 다음에 5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6개. 자, 그럴 때 몇 전 얼마짜리 사고 400원짜리 물건을 한 개 사고 거스름 돈 없이 그 값을 4,000원짜리 물건 하나 사고 지불하는 방법을 쓰니까 또 역시 무엇을 만든다? 표를 만든다. 그럼 여기 1,000원짜리 개수, 500원짜리 사용 개수. 자,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지. 누가 기준이다? 금액이 큰 것이 기준이다. 누가 기준? 금액이 큰 거. 그럼 1,000원을 다 쓰면 얼마지? 3,000원, 500원짜리 동전 2개. 그 다음 자연스러워. 얘 2개면 몇 개가 될까? 4개. 간단하지? 얘 1개면 몇 개지? 6개.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총 몇 가지다? 3가지. 자, 답은 얘를 쓰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몇 가지다? 3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합사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제 곱사건에 대해서 해볼 텐데 자, 페이지 다 앞으로 넘어가서 182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 182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어떻게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밑에 아래 레터 한번 보겠습니다. 렉처. 가운데 박스 렉처 보이지? 렉처 보니까 어떻게 됐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나와? 선생님 말한 대로 각각
그리고 뭐뭐와 등의 표현이 있으면 무슨 법칙? 고백. 고백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글을 잘 읽어야 돼. 자, 이번에 여러분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도형 파트와 지금 여기 확률과 통계 파트가 있지. 도형 파트는 뭘 잘 봐야 돼? 도형은 잘 봐야 도형 그림을 잘 봐야 되지. 도형은 푸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 여기는 뭐야? 수식이 없단 말이야. 뭘 잘 봐야 돼? 글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는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면 여기 파트 문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은 풀이 과정에 사실 뭐 없잖아 이거예요. 곱사건이니까 답은 뭐야? 2 곱하기 3 이런 식밖에 없잖아. 네. 합사건이 뭐 3 더하기 5. 그러니까 수식은 간단한데 그 수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우가 무슨 아빠한테 좀 빨리 여기서 여보세요? 학원인데? 아빠가 너 학원 나오는지도 모르시냐?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면 동우가 티셔츠 2종류와 바지 몇 종류지? 세 종류. 3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동우가 티셔츠와 바지를 거기다 붙여볼까? 뭐라고? 각각 무슨 사건? 곱사건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뭐냐면 지금 페이지는 182페이지입니다. 봐봐. 티셔츠 1이 있고 티셔츠 얼마가 있어? 2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바지가 3벌이니까 바지 1, 바지 2 뭐야? 바지 3 있잖아. 그럼 총 경우의 수를 한 번만 나타내 볼게. 지금 방법이 뭐냐면 나뭇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티셔츠를 1번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바지의 종류가 몇 가지지? 1, 바지, 2, 바지, 3의 3가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옷장에 위에 만약에 상의가 있고 아래 하의가 있다면 내가 위에 옷에 어울리는 하의를 고를 수 있잖아. 그런 거잖아. 서아 너도 옷 학원 올 때마다 신경을 쓸 거 아니야. 어디에 뭐 신경 안 쓴 게 이 정도라고? 신경을 쓸 거 아니야. 너는 신경 쓰니 동혁아? 신경 안 써?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의 수야.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티셔츠 2에 대한 바지가 또 1, 바지 2로 콤비를 할 수 있고 바지 3으로 매치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총 몇 가지야? 6가지지. 왜 6가지지? 밑에다 숫자 써볼까? 아하. 3 더하기 얼마인 거야? 3이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3 곱하기 2라는 뜻이지. 자, 여러분한테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 곱사건에서 왜 티셔츠를 먼저 기준을 해야 돼요? 누구 먼저 기준하면 안 돼? 바지를 해도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내가 바지 1을 먼저 정했지. 연속적인 거야. 연속적이란 말은 다른 말은 동시에랑 거의 똑같거든. 그 다음에 내가 위에 입을 상의는 티셔츠 1과 티셔츠 2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정하지? 바지 2를 정하지. 네. 지금 다시 얘기해서 이 경우랑 이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지. 내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바지 2를 먼저 정했을 때는 역시 티셔츠 1과 티셔츠 얼마지? 2. 그 다음 바지 누구를 3을 먼저 정했을 때도 티셔츠 1과 티셔츠 2가 나오지. 네. 그럼 이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이 경우거나 또는 이 경우거나 또는 이 경우 아니야? 네. 2 더하기 2 더하기 하니까 2 곱하기 3이 되지. 네. 자, 곱셈의 뜻이 뭐야? 3이 2번 더해졌다. 2가 3번 더해졌다. 그래서 다 결과가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그게 각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잘 봐. 곱사건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개 사건이 있는데 얘를 먼저 결정하고 얘를 하나. 이해됐어요? 반대로 이 녀석을 먼저 결정하는데 얘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왜? 우리가 곱사건에서 곱셈에서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봐. 이제 여기다 필기를 할게요. 지금 문제가 얘가 무슨 사건이지? 곱사건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봐봐. 티셔츠 1과 티셔츠 2를 선택했을 때 생기는 그 다음의 경우의 수. 이 구조가 어때?
같이 세 가지씩. 네. 각각에 대해서 같단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해? 바지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티셔츠가 이 구조가 똑같지. 네. 자, 이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얘가 왜 곱사건을 쓸 수 있느냐? 각각의 사건에 대한 이게 표현이 이렇게 뭐에 대한? 각각의 사건에 제대로 필기를 할게. 안 할까 하다가 지금 하는 거라서 선생님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뭐라고? 각각의 뭐에 대한? 사건에 대한 무엇이 뭐가 같다? 구조가 같은 거야. 즉 나뭇가지 그림이라고 표현된 이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같아야 안 같아? 같으니까 곱사건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지 네. 그럼 뭐가 안 돼? 곱사건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3 곱하기 2가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이 이 개념 잘 모를 수 있어. 고등학교 가도 이런 개념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곱사건을 실제로 언제 쓰냐면 곱사건이 되는 건 바로 각각의 사건에 대한 뭐가 같다? 구조가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티셔츠를 먼저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야. 바지를 먼저 정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understand? 네. 이렇게 이거 필기해주세요. 책에서는 지금 뭐라 돼 있지? 문제집에서는 티셔츠 버전이 먼저 돼 있지? 네. 그 옆에나 위에 공간에다가 바지 경우도 써놓고 이때는 3 곱하기 2고 이때는 뭐지? 결국 2 곱하기 3이지. 네. 그래도 곱사건의 경우의 수는 6으로 같다. 됐어요? 예.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곱사건이 이제 오른쪽 페이지 183페이지에 183페이지 우리 3-1, 3-2 안 했을 거야. 3-3- 문제 바로 볼게요. 연필 몇 종류? 지우개? 네. 종류. 연필과 지우개를 거기다 주체하지 뭐라고? 각각 한 개지. 그러니까 무슨 사건? 곱사건. 그러니까 연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 지우개 몇 가지? 네 4가지. 답은 3, 4, 12. 이해됐어요? 네. 어렵지 않지? 문제 잘 읽어야 돼. 지금은 봐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착각하는 거야. 곱사건이라고 알고 푸니까 금방 계산이 되지만 나중에 문제를 읽으면 이게 합사건인지 곱사건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 3-2번. 샌드위치 몇 종류? 네 종류. 김밥? 7종류. 그것도 샌드위치와 김밥을 뭐지? 각각 무슨 사건? 곱사건. 그래서 답은 이렇게 써요. 4 곱하기 7. 습관 들이세요. 그냥 28을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얘가 무슨 사건이다? 곱사건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곱사건의 문제 대표 유형 몇 번?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86페이지에 5-1번. 자, 수연이는 5종류의 티셔츠와 3종류의 바지를 갖고 있다. 수연이가 티셔츠와 바지를 뭐지? 거기다 또 줄체해서 어디다가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지? 네. 답은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3. 어렵지 않지?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곱사건이냐면 수연이가 티셔츠를 고르는 사건과 뭘 고르는 사건? 바지를 고르는 사건이 연속적이다. 다른 말로 동시에 일어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5-2번, 5-3번 풀어봅니다.
그지? 곱셈권이지. 촬영 다 했어? 답은 24번, 16. 그래도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 어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몇 개? 6종류와 음료수 네 4종류를 판다. 햄버거 음료수를 각각 한 가지씩. 그러니까 햄버거 6개 중에 하나, 음료수 4개 중에 하나. 이해됐어요? 그럼 그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머릿속에서 순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떠올라? 24가지지. 그럼 봐봐, 이걸 아까 얘기한 대로 바둑 같은 데 적용해보자. 내가 여기서 수가 바둑판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 나왔을 때 상대방이 여기 나왔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 그 바둑 두는 사람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수를 미리 보는 거야. 미리 보고 두는 거야. 하수는 못 보는 거야. 근데 알파고는 그 이상을 다 보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나중에 인간이 기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겁나는 말을 하면 그 여러분이 원래 오늘은 이런 얘기도 좀 해주려는데 영화 중에서 그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탐 크루즈한 영화 배우 알아요? 알죠. 유명하죠. 그분이 찍은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안 봤으면 꼭 봐주세요. 이 영화가 나도 옛날에 사실 옛날에 이해를 못하고 봤던 영화예요.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지금 여러분이 좀 알고 보면 재밌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뭐냐면 지금 아까 쌤 범죄 사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뭐냐면은 미래 사회에서 거기 가정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가 엄청 커진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람의 칩이 이제 다 몸에 박혀져 있는 거야. 심장 박동수랑. 이해됐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뭐 심장 박동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걔의 생각까지 이미지가 다 들어가 중앙 컴퓨터 안에.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는 사람이 있어. 어떤 이상한 사람인지 쌤 지금도 기억이 정확한데 해석을 못 하겠는데 어떤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모든 뇌를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 도시에 사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동혁이를 이 새끼 똑바로 못해. 이거 곧 이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뺨을 가리는 게 아니면 얘를 살인한다. 칼을 찌를 확률이 99%다. 90%다. 그럼 그 전에 경찰차가 와. 와. 당신은 그러니까 사건을 저지르는 살인이 없는 거야. 당신은 지금 이 사람을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체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처럼 빅데이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파악해서 결과가 거기에 도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거야. 영화 잘 만들었네요. 아, 영화 보면 재밌어. 근데 이제 탐 크루즈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쌤 얘기는 뭐냐면 미래 사회에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기계를 잘 써야 돼. 사람이 기계를 조종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터미네이터 영화 알아? 맞죠. 거기 영화가 뭐야 주제가? 미래 사회에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야. 못 살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타임머신에서 그때는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터미네이터라는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미래에 관련된 학자들이 지금도 계속 고민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선생님 얘기는 인간이 그 수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쌤 유튜브 올렸다가 댓글에서 욕하면 어떡해요? 누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쌤 영상 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약간 이런 데 들어오는 약간 떨기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괜찮아. 그래서 초3이 내가 안 봐 댓글을. 내가 몰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자음과 모음으로 만들 수 있는 무슨 글자? 받침 없는 글자는 모두 몇 개인지 모르겠지. 답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지. 그럼 만약에 문제가 받침 있는 글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기영이는 지금 이제 또 똑같이 쓰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받침 있는 글자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니야? 네. 그게 문법에 맞든 상관없이. 그럼 여기에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도 다시 네 가지. 그럼 어떻게 돼?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가 되는 거야. 만약에 똑같은 자음은 두 번 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똑같은 자음을 몇 번? 그럼 여기가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 아. 여기서 기억을 썼으면 여기서 뭘 못 쓴다는 거야? 기억을 기억을 못 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동영 이해돼?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그럼 잘 봐. 이게 곱사건의 묘미인데 지금 그림에서 만약에 여기에 자음이 들어가고 여기 모음이 들어가잖아. 야, 왜 자음이 먼저 결정하고 싶어? 나 모음이 먼저 결정할래. 그래서 모음을 먼저 결정하는 경우의 수 얼마지? 4. 그 다음 자음을 결정된 경우의 수? 4.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다는 것 같아요. 똑같네. 똑같다는 거야.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받침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야 이번 여기 먼저 결정할래. 여기 경우수 얼마지? 4. 여기는 얼마지? 4. 자 같은 거 반복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지? 3가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다? 곱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좋습니다. 이 문제는 각각이나 있나요? 그런 말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이 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돼? 연속적으로 만나 안 만나? 맞나요? 또는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따로따로 고르겠지만 동시에 생각나서 딱 보여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문제를 풀 때 다시 얘기해서 곱사건밖에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나중에 실제에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곱사건인지 합사건인지 그리고 월요일날 배우겠지만은 그 곱사건 중에서 다시 순서가 있는 경우인지 순서가 없는 경우인지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6-1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4가지. 자, 그 그림을 그려보면 집에서 어디까지? 학교까지 가는 길은 4가지. 학교에서 어디까지? 도서관까지 가는 길은 몇 가지지? 2가지지. 그리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바로 가는 길도 있지. 그래서 문제에서 뭐지? 이때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단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갔다가 집에 갔다가 도서관 이건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답지도 나와 있지만 집에서 어디를 거쳐? 학교를 거쳐 도서관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사건은 3가지가 아니라 2가지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과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사건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2 사건이 어떻게 돼? 연속적이지.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될까? 곱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각각의 그리고라는 말은 없지. 근데 그림이나 이런 상황이 무슨 사건임을 곱사건임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차려놓게.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4. 맞지? 네.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 그래서 이 둘을 곱하니까 얼마지? 8.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길 중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집에서 바로 어디로? 도서관까지 가는 길도 몇 가지지? 1가지가 있지. 그럼 여기서 1가지가 나와. 그러면 이 둘을 곱해야 돼? 더해야 돼. 아니야. 왜? 1번 경우와 2번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사건이야? 또는 합사건이지.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건 구조가 크게 1번으로 가는 길의 사건과 2번의 루트로 가는 사건 2가지가 있어 없어? 그리고 1번 사건 안에 다시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2개의 사건이 다시 곱사건으로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만나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8과 1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9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 밑에 공간에다가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그럼 이 학생이 집에서 어디까지 가? 도서관까지 갔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수는 어떻게 될까? 단 갔던 길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반복한다고도 할까? 반복한다고 해도 돼. 반복한다고 해볼게. 반복한다고. 그럼 18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볼게요. 지금 반복하는 거야. 그럼 집에서 잘 봐. 어디까지 갔다가 학교까지 갔다가 도서관 가지? 네. 도서관에서 다시 어떻게 가? 집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지. 사건을 만들어 볼게. 2번 사건 어떤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써보는 거야. 이게 사건 분석이라는 거야. 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갔다가 다시 어디로 들려서? 학교를 들려서 어디로 오는 경우? 집으로 오는 경우 있겠지. 쌤말 이해돼? 그 다음 3번째는 어떻게 돼? 집에서 도서관으로 바로 가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바로 다시 어디야? 집으로 오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에 4번째 경우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 집에서 도서관으로 바로 갔다가 학교를 거쳐서 다시 집으로 오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을까? 4가지 경우가 있겠죠. 동의돼요? 자, 1번 경우에서는 집에서 학교 가는 경우의 수 얼마? 몇 가지지? 4가지.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경우 2가지. 도서관에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 1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이 되겠지. 갔던 길 다시 가도 돼. 지금 문제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는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 4가지, 학교에서 도서관 2가지, 도서관에서 학교는 다시 2가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경우 다시 4가지. 8, 8, 64.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길 1가지, 똑같은 길을 또 그대로 돌아오지. 네. 그래서 몇 가지지? 1가지. 1가지. 그 다음에 집에서 도서관 바로 가는 길 1가지, 도서관에서 학교는 2가지, 학교에서 집은 4가지. 그럼 몇 가지? 8가지. 이거를 전부 다 뭐하지? 더하는 것이 이 문제의 사건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다 더하면 8 더하기 8, 1 하니까 16에 17에 64가 더해지니까 1. 정답은 얼마지? 81가지가 나온다. 18가지가 아니야. 생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필기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왕복하는 거예요. 왕복.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지금 무슨 케이스? 왕복 케이스. 필기하시고 6-2번과 6-3번을 풀어봐 주세요. 경우의 수 풀 때 문제가 빨리 이해된다고 해서 대충 막 삐릭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네. 됐어? 6-2번, 6-3번 푸세요. 네. 오, 동영 완전 빨라. 자,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자, 6-3번 볼게요. 자, 봐봐. 수아, 그림을 그려야 돼. A에서 C 지점까지 가니까 어떤 케이스야? 이렇게 나타내야 돼. A에서 어디 거쳐서 B 거쳐서 C 가는 경우의 수 1가지랑 예. A에서 다이렉트로 어디 가는 경우? C로 가는 경우. 자, 그럼 소환아.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A에서 B 2. 2. 맞아요? 네.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 3이요. 3. 얼마지? 6. 6이지. 그 다음에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C까지 가는 게 2개요. 그래. 그럼 얘는 얼마지? 2. 2요. 둘을 곱해야 돼? 아니요? 더해야지. 답은 얼마지? 8.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대표 유형 7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전이나 또는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서로 다른 2개의 동전과 1개의 주사위를, 자, 여기 규칙과 어떻게 던지지? 동시에 던지지, 문제에서. 맞아? 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이야. 근데 중요한 건 동전도 다른 거야. 그러니까 동전 색깔이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 같은 거야. 그 문제가 첫 번째 뭐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건 구조가 동전 1과 동전 누구지? 2와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사건 구조가 다시. 그러니까 사건이 총 몇 개인 거야, 선생님 얘기는? 3개. 3개인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생기는 경우는 뭐가 있냐? 2개. 앞 아니면 뒤 2가지지. 그러니까 이거를 필기를 좀 천천히 해볼게요. 사건 구조를 천천히 파악하려고. 이 동전 하나에 대한 사건은 뭐지? 경우의 수가 앞 아니면 누구지? 뒤요. 뒤. 동전 2에 대해서도 뭐지? 앞 아니면 뒤요. 뒤. 주사위는 1, 2,
3, 4, 5, 6에 6가지가 있지. 예.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6이 되니까 4, 6 몇 가지죠? 24가지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2번은 동전은 서로 이제 밑에 볼게요. 무슨 면이 나오고? 같은 면이 나오고지. 고에다가 동그라미. 그 우리말에서 고가 무슨 뜻이야? 그리고의 고니까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 그리고 주사위는 뭐가 나오지? 소수지. 네. 그럼 그 사건에 대한 경우를 써볼게.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이 둘은 무슨 면? 같은 면. 사건이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얘는 뭐가 나오지? 홀수가 아니라 소수. 그리고라고 했으니까 무슨 사건이야? 곱사건이지. 네. 그러면 같은 면이 나오는 경우니까 사건이 이제 3개가 아니라 몇 개로 바뀐 거야? 크게 2개로 바뀌어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 2개에서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과 이해됐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오는 사건? 소수가 나오는 사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져요. 사건이 재편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면이 나올 때는 언제냐? 둘 다 앞 케이스랑 뭐지? 뒤 케이스지. 네. 뭘 쓴 거야? 선생님? 경우를 쓴 거야. 뭘 쓴 거라고? 경우. 자, 다시 이 과정은 선생님이 필기에 의하면 얘는 무슨 분석을 한 거야? 사건 분석을 한 거야. 사건이라고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뭘 생각해? 분석했더니 경우가 나왔지.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누가 있어? 1 아니야. 1 소수 아니야. 수학에서 소수의 뜻이 뭐지? 1을 포함한 여기 일단 필기에다 아직까지 까먹으면 안 돼. 소수의 뜻이 뭐야? 1을 포함이 아니라 뭐야? 1과 자기 자신을 한번 필기에다 뭘로 가지는 수? 약수로 가지는 수야. 이해됐어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다. 뭐라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뭐라고 한다? 소수라고 하는 거야. understand?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사건 구조가 잘 파악이 돼야지 사건의 구조가 좀 더 복잡해져도 어렵지가 않은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소수가 되는 경우는 누가 있냐? 2, 3, 5가 있겠지. 네. 그러면 맨 밑에서 우리가 찾는 무슨 수가 나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여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가 아니라 2가지지. 네. 앞 아니면 누구야? DD 곱하기 여기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3. 그래서 얼마다 전체는 6가지다. 해석돼? 네. 동의 오케이? 촬영? 서원 오케이? 예. 자, 7-2번, 7-3번 분석해보세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그려도 되지만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봐. 여러분이 생각한 구상한 것을 이미지화를 시켜보세요. 촬영 오케이? 여기는 약간 좀 스마트해야 돼. 막 분하면 안 돼. 그냥 무식하게 푼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계산식 자체가 사건 분석이 잘못되면 이미 뭐 나온 결과의 곱셈이나 덧셈의 결과는 무조건 틀려버리니까. 동력이 완전 경우수 날아다니는데. 오케이, 잘 도착했어. 오케이, 답은 다 맞았어. 자, 사건 분석 한번 볼게요. 7-2번. 자, 동전 몇 개를 던지지? 1개. 네, 사건이 동전을 던지는 사건과 그 다음 무슨 사건이지?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 근데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때 동전의 사건의 경우가 뭐냐? 이제 사건 분석이야. 동전은 뭐가 나와야 돼? 앞면이 나와야 되고, 주사위는 뭐가 나와야 돼? 뒷면. 아니, 어? 주사위는 뭐가 나와야 돼? 주사위는 6의 약수니까 누가 있어? 1, 2, 3, 6이 있겠지. 네. 자, 그럼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곱하기. 왜? 이게 동시에니까.
이 문장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일부러 필기로 보여주는 거야.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네 가지. 그 둘을 서로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4. 7-2번. 자, 문제 구조 간단하죠? 네. 자, 7에 3번도 문제 구조 분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문장 잘 읽고 문제 구조만 분석되면 이런 산수 계산은 어렵지 않잖아. 여기서 틀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해서 사건 분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이 식이 틀려 안 틀려? 1 곱하기 4가 나와야 될 게 2 곱하기 4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틀려 안 틀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는 여러분이 오류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 왜? 여기서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착각하기 쉬운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7-3번. 이번 주사위를 몇 개를 동시에 던지지? 2개. 자, 이거 주사위 누구지? A, B, A와 주사위 누구를? B. B를 동시에 던지니까 두 사건은 동시에 나니까 무슨 사건이다? 곱사건이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66, 36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A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사건이 3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나오고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사건이야? 그리고 곱사건.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짝수. 짝수. 자, 그럼 3의 배수는 누가 있냐? 3하고 6 두 가지가 있겠죠. 곱하기. 짝수에서 누가 있어요? 2, 4, 6이 있으니까 몇 가지지? 세 가지. 그래서 답은 얼마지? 6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문장 밑에다가 다시 이제 한번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필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7-4번.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졌지? 네. 근데 주사위 A에서는 무슨 배수? 3의 배수. 수가 나오거나 주사위 B에서는 무슨 수?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똑같은 구조인데 쌤 문장만 바꿨어. 앞에서는 주사위 A에서는 3의 배수가 나오고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네. 이거는 그거네요. 건하니까 무슨 사건이야? 합. 합사건이지. 이해됐어요? 네. 철현, 동혁, 성원 동의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A에서는 무슨 배수가 나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옷과는 똑같잖아. 2지. 네. 그 다음에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3이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 understand? 네. 오케이. 자, 라스트 문제를 하면서 이거 하고 가보겠습니다. 끝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희 40분 수업했어요. 쩐다. 투데이만. 다음 주부터는 좀 빡시게. 짝.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수와 누가? 수찬이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건이 누구냐면 지수가 묵집밥 또는 가위바위보 중에서 뭘 냈지. 그 다음에 수찬이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낸 사건. 두 가지가 어떻게 나? 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면 시차로 두고 해. 동시에 하는 거야. 상대방이 뭘 낼지 모르는 상태에서. 맞지? 네. 자,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자, 두 사건이 왜 곱사건이지? 가위바위보는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동시에 하는 거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 여기도 3. 그래서 얼마지? 9. 9. 맞습니까? 네. 그때 뭐 하는 경우지? 비기는 비기는 경우. 자, 두 사람이 할 때 언제 비기지? 같은 거 냈을 때. 같은 건 냈을 때. 몇 가지지? 세 가지. 그치. 8-1번 더 풀어볼게요. 필기할 것 좀 더 있습니다. 8-1번은 문제 잘 읽어야 돼. 설명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문장을 읽어봐. 광수가 이기는 경우, 서로 같은 것을 내는 경우, 그 다음에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광수가 이기는 경우는 3이다. 맞아? 네. 서로 같은 곁을 내는 경우의 수는 3이다. 맞지? 맞아요. 승부가 나는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몇 가지야? 그것까지 다 모르겠네. 승부가 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몇 네. 가지? 여섯 6가지. 자, 한번 다시 볼게. 자, 이 사건 분석을 하면 이렇게 광수와 누가? 지효. 지효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9가지지. 네. 자, 그거를 3개로 분류를 해볼게요. 그게 사건을. 자, 여기 첫 번째 사건은 누가 이기는 경우? 광수가 윈. 여기 누가 윈? 지수가. 지효가 윈. 필기해봐. 그 다음 뭐 하는 경우? 비기는 경우가 나오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주먹을 내면 지효는 누구 내야 돼? 가위를 내야지. 네. 얘가 보자기를 내면 얘는 주먹을 내야 광수가 이기지. 네. 그 다음 얘가 가위를 내면 얘가 누굴 내야 돼? 보자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광수가 이게 아니라 지효가 이기는 거니까 반대되는 케이스야. 지효가 주먹을 내면 광수는 가위를 내야 될 거고, 지효가 그 다음 뭘 내지? 보자기를 내면 얘는 주먹을 내야 되고, 얘가 보자기를 내면 보자기 아니지. 이거 뭘 내야 되지? X. 가위를 내면 얘가 보자기를 내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는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자기, 보자기에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가위, 바위, 보라는 게임을 수학에서는 페어 게임이라고 해. 무슨 게임? fair. 공정한 게임. 왜? 승부의 확률을 똑같이 어떻게 돼? 3분의 1씩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가요. 비기는 것도 확률이 똑같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무슨 게임이란다? fair 공정한 game.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수가 이길 확률은 나중에 하겠지만 이길 확률은 전체 9개 중에서 3칸 아니야? 네. 그래서 3분의 1이 될 거고, 지효가 이길 확률도 얼마지? 3분의 1이 되고, 승부가 날 확률은 얼마다? 3분의 2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돼? 네. 이게 가위바위보 게임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공간이 조금 있을 텐데 여기까지만 표기를 할게요. 뭐 할 거냐면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세 사람.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지. 네. 몇 사람이? 세 세 사람. 사람이. 자, 그러면 비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잠깐만요. 9번. 스톱. 아니에요. 잠깐만요. 9가지? 아니, 생각을 해봐. 제일 좋은 건 그려봐야지.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으니까. 27.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에 세 사람이 하면 세 사람. 27이지. 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보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A 누구? B, C.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게.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7가지지.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가지고 시험 낼 수 있는 게 많은데 첫 번째는 뭐 하는 경우? 비기는 경우. 비기는 경우. 자, 비기는 경우 어떤 경우 있을까? 셋다 다른 거 내거나 셋다 똑같은 거 내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얘가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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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 가위. 그다음 어떻게 돼? 보. 보자기, 보자기, 보자기 경우의 수가 있지. 네. 그다음 셋 다 뭘 내는 거지? 다른 거. 다른 걸 내는데 잘 봐. 얘가 주먹, 가위, 보 케이스랑 주먹, 보, 가위 케이스가 나눠져 있는 거죠. 나오죠. 6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일까? 9가지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 사람이 했을 때 9였잖아. 네. 그 중에 비기는 경우가 몇 분의 몇이지? 3분의 1이 세 가지 아니야? 네. 전체도 27 아니야? 네. 27에 여기도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 비기는 경우 무조건. 아. 그래서 9가지인데 그 9가지 찾아볼게. 주먹, 가위, 보 다른 경우에서 그냥 6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이 경우 있지? 네. 그 다음 어떻게 돼?
주먹 가위인데 얘가 이번에는 가위가 될 수 있잖아. 네. 그럼 주먹 뭐지? 보자기지. 네. 근데 똑같은 가위인데 얘가 보자기 주먹도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얘가 보자기를 내었을 때 비기는 경우 있겠지. 어떻게 돼? 자, 그래서 비기는 경우가 총 몇 가지다? 9가지. 9가지야. 몇 가지? 9가지. 9가지. 그래서 확률로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배울 텐데 확률은 전체 27분의 9가 되니까 몇 분의 몇이야? 비기는 경우 3분의 1이야. 그래서 공정하게 있는 거. 이해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케이스. 필기. 이거 공간이 없지? 네. 필기를 어떻게 하지?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포스트잇 하나 줄게. 여기서 또 같은데. 하나 해주세요. 몇 사람인데? 세 사람인데 하나 더 할 거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지? 27이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그지? 네. 여러분이 이해하는 정도가 괜찮아서 문제 난이도로 지금 이 정도는 너무 중등 수준이고 조금 어려우면 딱 바로 고등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기 난이도 조절이 상당히 애매하고 필기하세요. 비기는 경우 몇 가지다? 9가지다. 쌤 얘기는 전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해됐어요? 네. 또 무슨 필기 다 했어? 어디서 했어? 쌤 근데 저 진짜 응.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어. 있는데요. 내가 이거랑 관련된 거 어. 있잖아요. 뭐. 그 케이크를 어. 똑같이 어. 0.33333 똑같이 자르면요. 어. 0.0000001을 어디인가요? 나왔겠지. 어디에 나와요? 나왔겠지. 케이크 크기가 얼마였는데? 1이었어? 네. 있겠지. 나왔겠지. 어디 나와요? 모르지. 아니면 칸에 묻어 있거나. 일단 됐니? 잠시만요. 안 됐다고? 네. 자, 숙제는 주영의 지우 숙제는 자연스럽게 스텝 3 개념 뛰어넘기입니다. 자연스럽게 개념 뛰어넘기.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 거의. 다 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숙제가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까 공정한 게임 할 때 두 사람이 할 때 몇 사람이 할 때? 두 사람. 그 중에 A가 이길 확률이 얼마였지? 전체 9개 중에서 몇 번이었어? 3번이었지.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똑같이 얼마야? 3분의 1이지. 네. 자, 이번에도 해볼게. 자, 누가 이길 확률? A가 뭘 할 확률? 이기는 이길 확률. 자, A가 이긴다는 경우의 수를 잘 해석해야 돼. A가가 있고 나중에 문제에서 풀겠지만 A만이 있어. 차이가 뭘까? A가 이기는 거는 차이가 없지 않아요? 다르지. A만은 A 혼자. 그래 혼자. A가는 A가. 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 자, 빨리 동혁이. 쌤 가위바위보 잘해. 진짜요? 자, 지는 사람. 잘해요? 자, 한 번 딱 했을 때 한 번에 한 사람만 딱 걸리는 거야. 지는 사람. 안 나면 아니, 딱 3번 해서 한 사람이 딱 지는 거 걸려. 그럼 그 사람이 다음 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오는 거야. 오 좋아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가위볼게. 쌤 가위를 냈어. 너 다 보자기 내봐. 보자기 내봐. 아니 지금 하는 게 아니야. 보자기. 그럼 아니 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근데 가위를 냈는데 너희 다 주먹 내봐. 뭐 선생님 걸린 거야. 딱 한 사람 한 번에. 그러니까 뭐 이거 없어. 딱 3번 안에 승부. 야야.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이게 쉽지 않다니까. 가위바위보. 와, 안 됐구나. 하여튼 뭐 없는 걸로. 그럼 이게 지금 누가 이긴 거야? 서완이가 이기는 경우야. 네. 근데 서완이만 또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 확률이 다르다는 거야, 쌤 얘기는. 아. 그러니까 A가 윈하는 경우랑 A만 윈하는 경우가 달라 안 달라?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일단 A가만 해볼게요. 일단은 A가 이기는 경우야. 자, A가 이긴다는 건, 자, A가 이긴다는 건 뭘로 이길 수 있어? 주먹으로 이길 수 있지. 네.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어? 모두 다 가위가 나오는 경우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그 다음에 A는 주먹인데 B도 주먹이고 C는 가위인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주먹인데 이번엔 B는 가위고 C는 주먹인 경우 있겠지. 네. 그러면 A만의 경우가 나오겠지. 이런 케이스가 뭘로 이길 때? 얘가 가위로 이길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똑같이 어떻게 돼? 둘 다 보자기일 때 있겠지. 네. 그 다음 어때? 한 사람은 보자기고 여기가 가위일 때가 있을 거고 여기가 가위고 여기가 보자기일 때가 있겠지. 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언제지? 얘가 보자기를 이길 때지. 네. 그러면 둘 다 뭐지? 주먹인 경우도 있겠지만 주먹 보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보자기 주먹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위가 예. 아, 아니에요. 이해돼? 네. 그러니까 A가 윈 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지? 9가지지. 이게 우리가 나중에 확률을 배우면 전체 27분의 9니까 봐봐 확률이 똑같아. 얼마야? 3분의 1 공정한 게임이야. 와우. 자, 그럼 4명 해도 어떻게 될까?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3분의 1. 전체 중에 3분의 1만 차지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B가 이길 확률은 똑같았겠지. 네. C도 얼마야? 3분의 1씩 차지하니까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거야. 불평불만이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A만 이기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야? 이 경우 하나랑 이 경우 하나랑 이 경우 하나에서 몇 가지로 줄어들지? 세 가지로 줄어들죠. 좀 이해돼? 네. 이게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상위권 문제입니다. 세 사람. 그래서 이때 확률을 굳이 구하자면 이건 쉽지 않은 거야. 27분의 얼마지? 3이 되니까 얼마야? 9분의 1이지.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지. 와우. understand? 하지만 A가 이길 확률은 어차피 두 사람일 때랑 세 사람일 때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오히려 어떤 느낌이 들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걸리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안 들어? 아, 이럴 때 있죠. 들지? 하지만 확률적으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습니다. 이해됐어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똑같은 거야. 오케이? 네. 좋았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단어 경우의 수 남은 거 하나 다 끝낼 거고 확률도 한 번에 끝낼 거 아마 그러면 11월 첫째 주 정도 좀 지나면 문제가 끝날 거고요. 그 다음 남은 한 달 동안 시험 대비해서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알겠죠? 야.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월요일날 6시에 뵐게요. 수고!